셋째 날이 지나고 이제 태연이 돌아오기 하루 전날이 되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에 우리 둘 다 조금 침울했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우리 이거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 관계를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중독된 것 같았습니다. 유진의 눈에도 같은 고민이 보였어요. 마지막 밤, 우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유진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캔들도 켰고 평소보다 좋은 와인도 열었습니다. 마치 이별 파티 같은 분위기였죠. 테이블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유진은 평소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블랙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살짝 올려 묶었어요. 목걸이 하나만 한 그녀의 목선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겠죠. 유진의 말에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과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유진의 눈에 맺힌 작은 눈물이 빛에 반짝였습니다. 제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어요. 마지막 밤이니까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와인잔을 들어 입술에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어요. 저도 저녁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둘 다 식욕보다는 다른 욕망이 더 컸으니까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실로 갈까요? 손을 잡고 따라갔어요. 유진이 음악을 틀었습니다. 부드러운 재즈였어요. 그녀가 제 앞에 서서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원피스의 끈을 하나씩 풀어내리며 유혹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유진의 몸매가 드러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녀의 가슴과 허리 라인을 따라 원피스가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검은 레이스 속옷만 남았어요. 오늘만큼은 모든 걸 잊고 싶어요. 유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녀만큼이나 이 밤이 영원했으면 했어요. 천천히 다가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부드럽게 키스하며 유진의 몸을 품에 안았어요. 그녀의 맨살이 제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달콤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거실 소파에서 시작된 우리의 열정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유진은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었어요. 마치 마지막이니 모든 것을 쏟아내려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 키스, 눈빛, 모든 것이 더 깊고 강렬했어요. 여기서 멈추지 말아요. 유진의 속삭임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녀를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침실문 앞에서 유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어디서든지요. 그 말에 이성이 흐려졌습니다. 복도의 벽이 그녀를 기대게 했어요. 유진의 다리가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벽을 등지고 서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유진의 신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더 강렬한 감각이었어요. 욕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샤워기에 물이 우리 몸 위로 쏟아졌어요. 물방울이 유진의 피부를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목과 어깨에 붙었어요. 샤워기 아래서 서로의 몸을 비누로 문지르며 더욱 깊은 관계를 나눴습니다. 욕조에 물을 채우고 함께 들어갔어요. 물속에서도 우리의 몸은 하나였습니다. 유진의 몸이 물에 반쯤 잠긴 채 제 위에 앉았어요. 그녀의 가슴이 제 얼굴 앞에서 출렁거렸습니다. 저는 탐욕스럽게 그것을 입에 담았어요. 창문 앞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유진의 나체를 비추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녀의 뒤에서 안았어요. 유진은 창문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에 키스하며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누가 볼지도 모르는데 유진의 말에 더 흥분되었습니다. 위험함이 주는 쾌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었을까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오직 유진의 숨결, 그녀의 피부, 그녀의 목소리만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어요. 식탁 위에 유진을 앉혔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제 허리를 감쌌어요.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넘어지고 와인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욕망만이 중요했어요. 민준 오빠, 더. 유진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귓속말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했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아직도 더 원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추길 바라는 것처럼 끝없이 서로를 탐했어요.
마침내 침실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웠어요. 유진은 제 품에 안겨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제 가슴에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일이면 말을 잇지 못하고 유진이 훌쩍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저도 이렇게 충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제게 유진은 마치 오아시스 같았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태연이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대답도 옳지 않을 것 같았어요. 관계를 계속한다면 친구를 배신하는 것이고 끝낸다면 유진 없는 삶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지 말아요. 이 순간만 느껴요. 유진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 더 깊이 안겼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했어요. 욕망은 이렇게까지 무섭고 달콤한 것이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죄책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유진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유진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그녀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뒤에서 안으며 어깨에 키스했어요. 잘 잤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펐어요. 오늘 태연 오빠가 오후 5시에 도착한대요. 현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유진의 손을 잡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녀를 안았어요. 이번에는 천천히 모든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이 이제 끝인가요? 유진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깊은 키스로 응답했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첫날보다 더 애틋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처럼 서로의 모든 것을 담아 나눴어요. 마침내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유진은 아침을 차렸어요.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돌았어요. 오늘 오후에 태연 오빠 데리러 공항에 갈 거예요. 유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납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유진을 잊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유진이 배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키스를 나누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태연 오빠가 돌아오면 우리는 예전처럼 지내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유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끝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미 우리는 너무 깊이 빠져들었으니까요. 사무실에서의 하루는 머릿속이 복잡해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태연을 마주할 생각을 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그를 대해야 할지, 평소처럼 행동할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퇴근 무렵 휴대폰에 태연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준아, 지금 막 도착했어. 유진이 마중 나왔고. 내일 회사에서 보자. 잘 챙겨줘서 고마워.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친구의 순수한 감사 인사가 제 죄책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다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다행이다. 잘 다녀왔구나. 내일 봐.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홀로 침대에 누웠을 때 유진의 향기가 아직도 제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환각처럼 그녀의 숨결과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유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가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를 마주했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는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보고 싶었다. 유진이 잘 챙겨줘서 고마워.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친구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기 어려웠습니다.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별거 아니야. 잘 다녀왔어? 태연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며 신이 났어요. 회사에서는 태연이 승진할 것 같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마음 같아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프로젝트도 잘 끝났으니 한잔하자. 태연의 초대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거절하면 더 의심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유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걱정됐습니다. 그동안 유진과 연락은 완전히 끊었어요.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일이었죠. 토요일 저녁 떨리는 마음으로 태연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건 태연이었어요. 왔구나. 들어와. 거실로 들어서자 유진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민준 오빠 오셨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유진 씨, 안녕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저녁은 시작되었습니다. 태연은 출장 이야기로 한창이었어요. 해외 본사의 모습, 프로젝트 과정, 만난 사람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죄책감이 더 커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유진과 마주 보게 되었어요. 그녀의 손이 와인잔을 들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손길이 제 몸을 탐했던 기억이 선명했으니까요. 욕망이 다시 피어올랐지만 이성으로 억눌렀습니다. 여기는 태연의 집이고 그는 제 친구입니다. 해외 발령은 어떻게 됐어? 태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유진을 바라봤어요. 거절했어. 유진이가 외국에 나가서 살면 적응하기 힘들까봐 그냥 한국 지사에 남는다고 했어. 유진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슬픔? 후회? 아니면 안도감?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승진은 됐으니 나쁘지 않아. 앞으로 우리 셋이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 태연의 말에 유진과 저는 동시에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피하며 술을 마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술도 점점 깊어졌어요. 태연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유진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할 말은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유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유진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태연이 돌아왔고 밤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유진을 보니 그 며칠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체온, 숨결, 목소리, 모든 것이 제 몸에 각인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유진은 태연의 아내이고 저는 그의 친구입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유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욕망이 치밀어 올랐고 혼자만의 은밀한 시간을 가져야 했어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강렬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퇴근 후에는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몸을 지치게 해야 마음도 진정되었으니까요. 일주일, 2주일.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그때의 기억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니, 희미해지는 척했어요. 사실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유진에 대한 욕망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으로 억눌렀어요. 매일 밤 달리기를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육체적 피로가 정신적 고통을 덮어주었어요. 그렇게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가 있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2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민준 오빠. 유진의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2주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였어요. 달콤하면서도 떨리는 음성이 제 귓가에 닿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태연 오빠가 또 출장을 가요. 이번에는 이틀이지만 말을 잇지 못하는 유진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망설였어요. 이성은 안 되라고 외쳤지만 욕망은 이미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다시 그 위험한 관계로 돌아가려는 것일까요? 2주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유진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내일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둘 다 이 선택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욕망은 이성보다 강했습니다. 내일 퇴근하고 갈게요. 그렇게 우리의 위험한 게임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유진과 저, 그리고 우리가 배신하는 태연 사이의 삼각관계. 다음날 사무실에서 태연을 마주쳤을 때 가슴이 무거웠어요. 그는 출장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밤부터 이틀간 부산 출장이야.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거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태연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마워. 유진이한테 전화해서 말해놨어.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들러줄래? 요즘 좀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죄책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그래, 시간 되면 들를게. 태연은 감사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미소에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오늘 밤 유진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루 종일 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머릿속에는 유진의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 달콤한 숨결, 귓가에 속삭이던 목소리. 마침내 퇴근 시간.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어요. 가는 길에 와인과 꽃을 샀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어요. 2주 만에 재회였으니까요. 유진의 아파트 앞에 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가벼운 원피스 차림의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 어깨에 흘러내렸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오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 말없이 껴안았어요. 문을 닫고 현관에서부터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동안 참았던 욕망이 폭발했어요. 유진의 원피스가 바닥에 떨어졌고 제 셔츠 단추가 풀렸습니다. 거실로 가는 동안 우리는 옷을 하나씩 벗었어요. 소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반쯤 벗은 상태였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오빠. 유진의 말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녀의 목에 키스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소파 위에서 우리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욕망이 모두 분출되는 듯 했어요. 유진의 신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오빠. 미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더욱 열정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유진의 피부는 땀으로 반짝였고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첫 번째 절정 후에도 우리의 욕망은 식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리대 위에 유진을 앉히고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그녀의 다리가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오빠, 더 세게. 유진의 요구에 응하며 더욱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등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그 통증마저 쾌감으로 변했습니다. 이후 침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침대 위에서 더 천천히, 더 깊이 사랑을 나눴습니다. 유진의 부드러운 가슴을 입에 담고 그녀의 온몸을 탐했어요. 유진도 저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지친 채로 침대에 누웠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유진은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이 났어요. 이번에는 끝내지 말아요. 유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 관계를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미 중독되어 버렸으니까요. 끝내지 않을게요. 제 대답에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제 가슴에 닿았어요. 부드러운 키스가 다시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빠, 한 번 더. 그렇게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를 탐했습니다. 잠깐 잠들었다가 새벽에 다시 일어나 사랑을 나누고 또 잠들고 마치 2주 동안의 갈증을 한 번에 해소하려는 듯이요. 아침이 되어 함께 샤워했습니다. 좁은 샤워실에서 비누 거품을 서로의 몸에 바르며 또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물이 우리의 뜨거운 몸을 식혀주었지만 욕망의 불꽃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또 올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며 유진이 물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올게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제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키스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보다 유진과 함께한 밤의 기억이 더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녀의 체온, 향기,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다시 유진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아, 거래처 미팅 잘 끝났어. 내일 저녁에 돌아갈게. 유진이한테 들렀어?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응, 어제 잠깐 들렀어. 유진이 잘 지내더라.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곧 유진을 만날 생각에 흥분됐어요. 퇴근 후 곧장 유진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어요. 유진이 제 목을 감싸 안으며 깊게 키스했습니다. 기다렸어요, 오빠.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문을 닫고 곧바로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침실로 향하며 키스를 나눴어요. 나도 하루 종일 기다렸어. 침대 위로 유진을 눕히고 옷을 벗겼습니다. 그녀의 몸은 어제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천천히 유진의 몸을 탐했습니다. 목부터 시작해 가슴, 배, 그리고 더 아래로. 유진의 신음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몸이 제 아래에서 활처럼 휘었어요. 저는 그녀의 모든 것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오빠, 제발. 유진의 간절한 요청에 저는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보다 더 깊이, 더 강하게. 그녀의 몸은 제 것을 완벽하게 받아들였어요. 마치 서로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태연이 없는 둘째 날 밤, 우리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사랑을 나누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우리의 몸은 뜨거웠습니다. 유진은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제 위에 앉았어요. 그녀의 실루엣이 도시의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어요. 유진의 말에 더욱 흥분됐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주는 짜릿함이었을까요? 그녀의 허리를 잡고 더 깊이 느꼈습니다. 더 느끼고 싶어요. 유진의 속삭임에 응답하며 더욱 열정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녀의 신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마치 모든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집안 곳곳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마치 모든 공간에 우리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듯이. 태연의 집, 그의 아내와 함께하는 금지된 사랑.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새벽녘, 지친 채로 침대에 누웠을 때 유진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태연 오빠 돌아오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끝내자고 말할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으니까요. 계속해요. 조심하면서. 제 대답에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태연이 돌아올 거예요. 우리의 비밀스러운 시간은 다시 끝나게 됩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유진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유진의 질문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언제 다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태연이 출장 가면?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제 대답에 유진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기다릴게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유진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평소보다 길게 키스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할 것을 알기에 더 깊이 기억하고 싶다는 듯이. 조심해요. 유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뒤돌아보니 유진이 문간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어요.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오늘 일찍 돌아갈 수 있게 됐어. 저녁에 같이 한잔할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좋지?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에서 만나자. 유진이한테도 말해놨어. 오늘 특별히 요리한다고 하더라. 전화를 끊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진과 다시 만나게 되다니. 하지만 이번에는 태연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표정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휴대폰에 유진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태연 오빠가 오늘 일찍 온대요. 저녁에 같이 먹자고 했어요. 어떡하죠? 그녀의 불안이 전해져 왔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요.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저녁 떨리는 마음으로 태연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건 태연이었어요. 왔구나. 들어와. 태연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유진이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준 오빠, 어서 오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눴던 사이라고는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 씨. 인사를 나누며 태연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어요. 여전히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 술 한잔하자.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팀 전체가 보너스 받게 됐어. 태연의 기쁜 소식에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친구에게 이런 배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친구들의 모임이었지만 유진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유진의 손이 접시를 내밀거나 와인을 따를 때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그 손이 몇 시간 전 제 몸을 어떻게 탐했는지 생생히 기억나서요. 이 요리 정말 맛있네요, 유진 씨. 평범한 칭찬을 건넸지만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달랐어요. 유진도 알았을 겁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오빠. 태연은 아내의 요리 솜씨를 자랑스러워하며 웃었어요. 그의 순수한 미소에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유진을 향한 욕망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연과 유진, 그리고 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세 사람의 관계. 하지만 그 아래에는 금지된 욕망과 배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편 기대해주세요.